자, 인스타그램 공고로 만약에 월천을 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로 물건을 팔아서 뭐 월천을 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거는 사업일까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면 성공하냐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연미솔의 연미솔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막 나바시처럼 이렇게 강의 형식이 아니라 그냥 조금 진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 앞에서 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많은 곳에서 누구나 월천 벌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사업할 수 있다. 부의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도 어떤 순간에는 나도 했는데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했는데 누구도 할 수 있어. 애엄마도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만약에 제가 김연아가 되고 싶다고 피겨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실 피겨 선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이라는 영역도 일정 부분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하면은 훨씬 더 효과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고 사실은 또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는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이후로요,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매년 80% 이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4년 이상 살아남는 생존율은 겨우 5%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럼 4년이라고 한다면 직장인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대리 정도 다는 기간인데 그 짧은 기간도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사업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저희 남편이에요. 저희 남편은 어떤 모든 영역에서 저랑 정말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돌다리가 있으면 거기에 빠지던지 말던지 그냥 우선 막 발을 디디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빠지면 에헤이 빠졌네 하고서는 발 툭툭 털고 일어나는 편인데 저희 남편은 그 돌다리 하나하나를 다 두들겨보고 여기를 가도 되는지 여기에 내가 만약에 돌다리를 걷다가 삐끗하면은 이 물의 온도는 얼마인지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체크해야지만 비로소 그 돌다리를 하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정말 잘하는 영역에 있어서 제가 절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말씀드릴 이야기는 내가 사업을 해보니까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업에 빨리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경험한 것들을 기준으로 그리고 그냥 제가 생각한 것들을 바탕으로 나눠보고 싶어요. 바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능력은요. 언어에 관한 능력입니다. 사업과 언어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단순히 이 언어적인 능력이 제가 말을 잘하는 능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바로 글을 잘 쓰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업이라는 건 어쨌든가 내가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장치들을 계속해서 마련하는 과정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지불할 장치를 만들고 그 장치를 통해서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바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언어의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근데 이 기술이 단순히 어렸을 때 정말 책을 많이 읽어서 어떤 고차원적인 글을 잘 쓰고 뭔가 서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쉽게 글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읽어도 그 글을 이해하는 것에 어렵지가 않고 그 글을 읽게 만드는 즉 필력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인스타그램만 봐도 어떤 사람의 글의 길이가 정말 김에도 불구하고 그 글을 정말 쭉쭉쭉쭉 읽어 나갈 수밖에 없도록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단 몇 줄의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고 하는 글들을 또 볼 수 있죠. 자청님 아시죠? 역행자가 정말 역대급 베스트셀러로 제가 서점 갈 때마다 놀라는 게 저는 서점을 되게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역행자가 갈 때마다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는 걸 보고 와 아직도 있어? 와 아직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청님
자청님이 저는 글을 되게 잘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글이 뭔가 수려하게 잘 쓴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읽어보고 싶게 잘 써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글 안에는 뭔가 후킹 요소들도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쉽게 풀어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네가 뭘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 행동을 유발하는 것까지 되게 글을 되게 잘 써서, 저는 가끔씩 자청님 블로그에 들어가서도 글을 보게 되면 되게 긴 글들도 계속해서 소비하고 다음 글들도 찾아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청님은 말을 잘하는 분은 아니에요. 유튜브 안에서 보여지는 자청님은 물론 말을 되게 잘하게 보이지만, 제가 되게 라이브 강의를 하시는 자청님을 봤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서는 내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글을 쓰는 능력에 비하면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글을 쓰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청님은 그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빌드업해 나가시고 키워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글을 잘 쓰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로 말까지 잘하면 금상첨화다 그런 분도 있잖아요. 우리 현승원 의장님도 계시고 또 신사임당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 어쨌든 언어적인 능력이 되면 그 언어적인 능력을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사업의 기술들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이 언어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사업가가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능력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에 당면하면은 그냥 이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불편해 라고 생각하면 그냥 불편한 거를 감안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가 불편해? 그럼 이 불편한 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함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미운 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또 비싼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겠죠. 어떤 제품이 고가의 가격대로만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 제품을 어떤 부분에서 조금 가격적인 부분을 상쇄시켜서 내가 이것을 조금 많은 사람들이 써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가격적인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마지막은 접근성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죠. 만약에 어떤 것들을 이용하는데 특정 지역으로 가야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아니면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만 그것들을 구매할 수 있다면, 아니면 해외 직구로만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면 그러한 불편함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뭔가 세상에 불만이 많아, 뭔가 너무 부족한 것 투성이고, 그다음에 내가 이것들을 뭔가 해결하고 싶어. 그래서 왜 저는 제가 F&B 사업도 해보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F&B 사업을 가면은 그 식당에 물론 뭐 눈에 띄는 좋고 예쁜 것들도 눈에 들어오지만, 전 항상 이렇게 약간 되게 아쉽고 불편한 것들을 제가 눈에 많이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 전 항상 그것들을 제 핸드폰에 이렇게 남겨놔요. 여기에 들어갔는데 이런 게 불편했다. 난 F&B 나중에 하게 되면 이 부분을 해소해야지 라는 것들을 제 사업적인 소스로 쓸 수 있도록 그것들을 계속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항상 나는 뭔가 어딜 가면은 좋은 것보다 뭔가 불편하고 안 좋은 것들이 내 눈에 더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나는 그거를 어떻게 사업적인 가치를 두고 해결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분들은 사업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월천 벌 수 있다, 누구나 뭐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안에 되게 본질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인스타그램 공고로 만약에 월천을 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로 물건을 팔아서 뭐 월천을 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거는 사업일까요? 그거는 사업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직장 생활 하듯이 그냥 나에게 어떤 시스템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냥 돈을 그냥 말 그대로 파이프라인 하나를 만든 것에 불과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목표에 매몰되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돈을 벌고 싶다, 아니면 나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이 한 가지 목표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질을 찾지 못하고 그것들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한 분도 정말 단기간에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월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분은 되게 머리가 어쨌든 되게 좋으셨던 게 뭐냐면, 그때가 코로나가 한창 심해질 단계여서 기관마다, 그다음에 뭐 학교나 아니면 뭐 교회나 아니면 학원이나 어떤 각종
보통 우리가 출입을 해야 하는 기관마다 왜 문 앞에 이렇게 손을 딱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소독제가 나오는 디바이스가 있잖아요. 그 디바이스를 이분이 그 코로나 시기에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엄청 빠르게 이것들을 판매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수치는 그분은 스마트 스토어를 한 지 단 몇 개월 만에 몇 천만 원을 번 사람으로 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여전히 지금까지 그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그만큼의 매출을 내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스마트 스토어를 접으셨어요. 지금은 아예 다른 길에서의 준비를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 단기간에 얼마 만에 얼마를 벌었어요, 이런 것들도 사실 막상 그 안을 까고 열어가 보면은 사업적인 가치가 없는 그냥 퍼포먼스에 불과한 경우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왜? 목표가 우리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나 돈 벌고 싶다. 나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래가는 결국엔 사업가로서 성장할 수 있냐면 단순히 돈을 벌고 싶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줘야 하는 그 이유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고 싶다가 아니라 이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을 때 이 물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 그냥 인플루언서 되고 싶다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 하려면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고민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이 고민에 대해서 꾸준한 해답을 찾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업가로서 도약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업하다 보면은요, 물론 정말 많은 부분들에서 역량이 필요해요. 그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강한 멘탈이 필요하겠죠. 멘탈 훈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요, 센스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쵸?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멘탈이 정말 바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멘탈 너무 약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 오프라인 강의 때도 질문 주셨던 분이 있는데, 저는 가난해서 무언가 세상적인 것들의 어떤 좋은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센스의 영역에서 제가 너무 이렇게 경험의 폭이 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요, 센스의 영역은요, 절대적으로 돈으로 키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센스는요, 그냥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 있는 것들을 그냥 내가 굳이 직접 사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아도 시각적으로 그러한 부분, 그 안에서의 트렌드를 계속해서 찾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보는 것만으로도 이 감각적인 영역이 커지더라고요. 제가 저희 플리크에서 진행했던 오프라인 강의가 있었어요. 그 소싱에 대한 강의인데요. 지금 플리크에서 VOD 강의로도 그 강의를 결제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정말 놀라서 저한테 하셨던 말이 뭐였냐면은, 와, 이 소싱 강의에서 보여줬던 이 제품들요, 이거 지금 팔아도 다 잘 팔리는 제품인데 어떻게 이 제품들을 그 5년 전, 6년 전에 이미 다 파악해가지고 그것들을 팔기 시작했나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막 촉이 뛰어나고 제가 막 시장을 선도할 수 있고 막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카테고리 내에서 계속 꾸준히 탐구하고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 없는 건 뭐지? 지금 불편함을 내가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하면서 그 안에서 탐구하는 영역의 시간들을 꾸준히 쌓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것들을 발견하는 눈을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훈련으로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경험한 조금 성장하는 사업가들의 특징, 가장 큰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나를 채워야 할 때와 나를 비워야 할 때를 그 타이밍을 정말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유퀴즈에 나온 지휘자 장한나 씨 편을 정말 인상 깊게 봤거든요.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유퀴즈 장한나 편을 꼭 봐주세요. 정말 많은 인사이트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장한나 씨가 11살에 무려 국제 콩쿠르에서 1등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첼리스트에서 가장 이제 그 거장이 장한나 씨한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일주일에 몇 번 이상 연주를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 거장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 이제 너를 쪽쪽쪽쪽 뽑아서 쓰려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넘쳐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이 타이밍에 네가 채워야 할 것과 비워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결국엔 단물 쪽쪽 빠진 그런 너덜너덜해진 상태가 될 거다라고 걱정을 먼저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가도 똑같아요. 그냥 무한정으로 나를 갈아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이 진정한 사업가가 아니라 내가 사업가적인 기질을
채워야 할 때와 그다음에 채워진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내 사업으로 풀어내야 할 때를 기술적으로 잘 이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엔 오래 롱런하는 사업을 키워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업 하고 싶으신가요? 근데요, 시장은요 언제든지 변해요. 환경은 언제든지 변해요. 자, 부동산도 상승장 있고 하락장 있고, 오프라인 시장이 성하던 시기가 있고 온라인 시장이 성하던 시기가 있고, 내 주변을 둘러싼 환경과 어떤 그 기회의 요소들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면 성공하냐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은 뭐냐면요, 내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성공할 거야. 이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일이 망해서 다른 어떤 사업을 0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나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서라면 누구나 또 사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싶다면 사업적인 역량을 내가 조금씩 키워가시면서 사업도 함께 키우는 그런 기회들을 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